안녕하세요. 부동산 따라잡기 2부 정희경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는 3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 공급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2.14% 오릅니다. 이에 따라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형을 기준으로 평균 411만 원 이상 인상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는데요. 분양 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 인상폭은 이번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종 신도시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독일식 친환경 에너지 작은 마을이 조성이 됩니다. 제로 에너지 마을은 초단열 주택공법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1등급 단독주택단지로 구성되는데요. 마을 내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생태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차량 통학이 최소화된 보행 중심 마을로 조성됩니다. 이 사업은 마을 조성을 마친 뒤 일반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이고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과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주도 땅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등 개발 호재와 관광객 및 이주민 증가, 외국인 투자 등이 겹치면서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다만 단기간에 땅값이 급등하면서 투기 거품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물론 농지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제주 농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주민 간 위화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주 땅값에 거품이 일정 부분 끼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였고요. 이어서 고민 상담으로 이어지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부동산 따라잡기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부동산 따라잡기 2부에서는요, 먼저 전화 연결을 통해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거고요. 이어서 좋은 매물 정보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전화번호 지금 02797-0300번 열려 있거든요. 지금부터 많은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월요일 상담을 진행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규신 시청자 여러분. 자, 월요일 날 SBS, CNBC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만나뵙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의 답답한 그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고민 연락 주시면요. 제가 속 시원하게, 제가 이름이 이윤환이에요. 원래 가운데 이제 윤활유라는 어떤 표현으로 여러분들을 조금 답답한 부분을 조금 매끄럽게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상담 전화 받는 동안에 부동산 이슈를 준비하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자, 볼까요? 자, 월요일이니까요. 네. 부동산 에 관련된 그 기사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고 기사에 관련된 내용을 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하고요.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매주 월요일인 만큼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땅값에 관련된 내용하고 지금 매매가 상승 그리고 전세값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지가가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는 4.47%가 이제 오른 상태로 발표가 됐고 방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께서의 뉴스 세 번째 부분에 제주도의 그 지가 상승이 무려 20% 정도로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그 땅값이 꾸준히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좀 약간 더 많이 오른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전국의 땅값 중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디냐 이걸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이 바로 서울 명동에 자리하고 있죠. 지금 이제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곳. 대로변이 아니고요. 이명골목에 있습니다. 코너에 쌀이 있는데 자, 땅값은 얼마냐 하면은 3.3제곱미터당 8,300만 원이니까 평당으로 따진다면은 2억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반대로 가장 싼 땅을 본다면요. 김천에 있어요. 김천에 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런 산 꼭대기에 위치한
곳이 평당으로 따진다면 한 520원이니까요. 무려 금액 비교를 한다면 52만 배나 차이가 납니다. 자, 이 차이점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 살펴봐야 되냐면 바로 인구, 유동인구 특히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내가 또 땅값에 대한 부분 또 뭐 빌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뭐 종목별에 대한 뭐 아파트에서부터 뭐 그냥 빌라서부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 지가라는 부분을 빼먹지 않고 보셔야 되는 게 가장 핵심 요인이고요. 앞으로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앞으로의 전망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인구 유입이 증가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미래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어도 보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왠지 모르게 그쪽 인구가 계속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약간 떨어질 우려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한다면 매도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땅값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앞으로의 계획을 좀 살펴드려 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3년을 맞이했어요. 자, 지금 이제 매매 금액 대비해서 전세 금액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3년간 이 빨갛게 얘기한 이 전세 금액이 얼마나 올렸느냐라고 한다면 무려 18%가 넘게 올랐습니다. 평균 6%씩 올랐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예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그 집권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한 게 지난 3년간 매매 금액에 대한 상승률 중에서 노무현 정부 때 위치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무려 15%가 넘게 매매 금액이 올랐다는 부분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는 더욱더 올랐죠. 21%가 올랐어요. 근데 이 당시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전세 금액은 얼마나 올렸느냐? 1.16%가 올랐어요. 전세금은 거의 변동이 없고요. 매매 금액이 이렇게 급상승했다. 반대로 지금 지난 3년간 매매 금액은 얼마나 올랐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박근혜 정부 때는 약 8%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을 그 비율로 올랐습니다. 자, 이건 뭐를 살펴봐야 되냐면 지금 매매 그리고 전세 시장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전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매매 금액의 산정 기준은 전세 비율을 체크하는 부분이 좋기 때문에 전세 비율이 평균 74%인 거를 산정을 해서 앞으로 금액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전세금만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좀 타진하는데 중요한 어떤 도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은환 대표님과 함께 흥미로운 이주의 부동산 이슈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인 상담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저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는 거여역 있는데 거여 1단지 아파트를 샀는데요. 네. 그거를 계속 그 가락 아파트 그런 식으로 재개발을 노리고 가지고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이제 좀 더 큰 평수로 가는 게 좋은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지금 재개발을 기다릴지 아니면 좀 더 큰 평수로 옮길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대지 지분을 알고 계세요? 그게 7평 정도인가 6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분이. 6평이나 7평 정도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여동에 지금 거여 1단지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저희 향후 전망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송파구 거여동에 네. 바로 옆에 이제 거여 아파트를 구입을 하셨어요. 지금 네. 이제 구입하신 게 평형이 몇 평이라고 했죠? 17평입니다. 자, 크진 17평. 않아요. 크진 예, 않은데 뭐 향후 재건축까지 바라본다는 건 너무 먼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입주된 게 97년에 입주를 한 아파트거든요. 네. 자, 그럼 뭐를 기초로 해서 좀 앞으로 전망을 살펴봐야 되냐 하면 이런 17평형짜리 아파트가 97년 됐는데 일단 거역 근처로서 좋은 입지인 거는 맞는데 앞으로 시세 가치가 상승할 여력이 있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재건축보다는. 근데 네. 일단은 앞으로 향후 가치는 좋다. 이렇게 결론을 드릴게요. 자, 그 네. 이유는요.
일단 지금 지도상 아래쪽에 위치한 곳들이 위례 신도시입니다. 네. 자, 위례 신도시가 그야말로 뭐 서울 그 강남권 내에서 이제 택지지구로서는 지금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위례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교통을 이용하려면 거여역이거나 아니면 저 아래 복정역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네. 물론 이제 나중에 위례 신사선이 들어오면은 그런 어떤 편리성이 좋겠지만 당분간은 이 근처 거여역을 이용을 할 때 이 도시가 계획을 세운 그 자체도요. 이 거여역하고 거여역 중심의 근처에 있는 곳들이 거여, 마천, 뉴타운 지구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새 아파트들이 또 나타나고 또 위례 신도시가 있는 새로운 아파트하고 접견 지역인 이쪽에 업무 시설이라든지 그 의료 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하면서 편리성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게 이쪽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역도 가깝고 실제 거주하면서 조금 여러 가지 거주 환경이 좋아지는 좋은 환경이 놓이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세는 지금보다 무조건 떨어지진 않고요. 조금씩 네.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더군다나 지금 이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하 20평대를 기준으로 30평대 뭐 그 이상 되기 때문에 평형이 높은 반면에 17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의 희소 가치가 있거든요. 네. 이 거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세대수가 한 2,600세대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 중에서 이런 10평대를 갖고 있는 게 문정시형을 제외하고서는 여기가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거여마천 뉴타운 지역이 원래 부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네. 앞으로 거여동에 있는 구역이 이제 새로 이제 재개발돼서 새로운 아파트가 된다고 손치더라도 이런 소형 아파트에 대한 어떤 수요층의 몰림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는 기분 좋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네네. 언제까지 가져가면 좋냐라고 하면 충분히 2, 3년은 더 가져가도 전세금 네. 상승과 매매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네. 아까 같이 뭐 재건축을 기대한다든지 이렇게 네. 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다든지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어느 정도 안정 기조 속에서만 집값 상승만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답변을 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거여 아파트 상담을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향후 입지는 좋습니다. 시세가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 3년 정도는 더 보유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재건축까지는 기대하기 좀 어렵겠네요. 네, 저희 다음 전화 한번 그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네. 있으신가요? 제가 옥수 어울림 32평에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입주 때부터 계속 살고 있는데 네, 이거를 매도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전세나 월세로 네. 놓고 제가 이제 미사지구나 이쪽으로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떤 게 더 나은지 대표님한테 궁금해서 아,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미사지구는 뭐 알아보신 아파트 같은 건 있으시고요? 제가 그 6월 중에 네. 분양받아서 지금 입주할 계획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네. 예, 예, 한번 자문 좀 알겠습니다. 구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옥수 어울림 32평 보유하고 계신데 매도를 할지 아니면 임대 후 하남 미사지구로 옮길지 고민하고 계신데요. 네네.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좋은 아파트 또 좋은 지역에 있는 네. 그 아파트를 팔고 갈 거냐 아니면 전세나 월세를 놓고 갈 거냐 이거잖아요. 네. 전세를 놓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지금 그 옥수 어울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그 3호선 옥수역 바로 옆에 있죠. 네네. 자, 여기가 입주한 지도 얼마 오래 안 됐습니다. 네. 자, 2012년인데 단지 세대수가 작다는 단점은 있어요. 한 3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입지가 뭘 얘기해주고 있느냐면 이 그 강남 바로 위에서 출퇴근 수요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 지역, 특히 이제 옥수동이라든지 또 금호동, 멀게는 행당동, 신당동, 왕십리까지 이 일대에 있는 아파트 거주하시는 성향 자체가요. 이쪽에서 계속 돌아다녀요. 그건 뭔 소리냐면 거주 환경이 교통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이 워낙 그 옛날부터 따진다면 재개발 1번지 지역입니다. 금호 옥수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현재 모습보다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항상 수요층이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만 돕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또 강남에서는 반포동이 될 수 있겠죠. 반포동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또 재건축이 될 테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근처에 그 레미안 옥수라든지 또 이제 그 입주할 이편한 세상이라든지 이런 큰 단지에는 약간 가격적인 부분은 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수요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게 예를 들어 혹시 갖고 계신 게 몇 평이에요? 32평입니다. 32평 제가 아는 시세로는 대략 한 7억 후반대나 8억 정도 될 거예요. 네네. 근데 여기가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지금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8억이라고 하더라도요. 전세 금액이 한 7억에서 7억 초반대 정도 될 거거든요. 자, 그랬을 경우라면은 이 전세금 상승에 힘입은 매매금 상승도 충분히 이어질 거라고 보여요. 물론 지금 이 근처에 이제 비싼 아파트 중에 옥수 리버랜이라든지 그 이편안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30평대 기준으로는 8억 중반에서 거의 9억에 육박하는 금액보다는 약간 금액이 밀리기는 하더라도 이 제일 중요한 전세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갔을 때 가장 안전한 그런 어떤 가격 형성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근처에 강남권이기 때문에 강남에서 출퇴근 수요자들이 월세를 많이 놓고 지내는데 월세를 놓는 순간부터 해서는 내 투자액이 많이 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오히려 내가 더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마켓에서는 차라리 전세를 지렛대로 써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지금 이렇게 하남 미사지구도 또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니까요. 그쪽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주택이라고 하더라도요. 두 주택을 보유하고 만약에 이걸 예전부터 갖고 있어서 세금이 발생된다 그런다면은 하남 미사지구를 입주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이거를 팔면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2, 3년 정도를 더 들고 있다가 그때 가서 1세대 2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그때 다시 연락을 주셔서 앞으로의 그 이후로의 또 전망도 한번 살펴보고 매도를 할 건지 좀 더 보유를 할 건지도 한번 그때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 3년 더 가져가세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네, 지금 옥수 어울림 32평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전세를 놓고 하남 미사지구로 이주 쪽으로 무게 실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한번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예. 제가 상계동에 소형 아파트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구입할지, 네. 예, 잠실동 신축 투룸 빌라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구입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일단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시길 원하시는 거네요. 네. 네, 지금 상계동의 소형 아파트 혹시 어디 보고 계신지 저희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다양하게 제가 보고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상계동 소형 아파트 그리고 잠실동 네. 빌라 저희가 어느 쪽이 나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소형 아파트를 또 아니면은 그 빌라를 이 종목적인 구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누가 봐도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또 반대되는 의미가 어떤 거는 지역이 좀 더 강남권이고 어떤 거는 지역이 이제 강북권이고 이런 뚜렷한 환경 속에서 앞으로 미래 가치를 본다면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 지역을 선택할 것이냐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무슨 소리냐면 너무 많은 분들에 대한 질문을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꼭 집어서 말씀하신 곳이 이 상계동 지역이고 여기에 이제 소형 아파트 아마 10평대로 제가 보이고요. 또 이렇게 그 잠실 쪽에 있는 그 다세대 신축 빌라 이 부분으로 하는데 물론 이게 뭐 나쁘다는 평가는 아닙니다. 이쪽에서도 충분히 10평대에 대한 수요층 전세 비율도 높고요. 그런 분들이 많은 건 맞습니다만 이 내가 이제 거주를 목적으로 아닌 투자 목적으로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수익형이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시세 차익형이에요. 사실 두 마리 다 쫓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런 소형 같은 경우는 구매력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좀 둘 다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구매력으로 따졌을 때 지금 어느 물건에 단위당 몰리는 사람이 많게 된다면은 가격이 다른 것보다는 더욱 몰릴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소형평은 10평대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뭐 15평이다. 그러면 2억이 좀 넘는 금액인데 누구든지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조금 이렇게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을 할 경우라면은 20평대를 내 집 마련이라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점이 구매력이 조금 약해지지 않겠느냐. 상대적으로 잠실동 같은 경우에 빌라는 물론 이제 아파트에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위치가 좋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가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수익형으로 갈 수 있는 부분 또 지가 상승에 따른 차익형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좀 방향 전환을 위치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수익형 부동산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저 과천시 부림동에 네, 608단지 31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향후 전망과 매도 시기가 궁금하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천 부림동에 주공 8단지 31평이라고 하셨죠? 네네. 네, 저희 향후 전망 매도 시기 알아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과천으로 가볼게요. 과천에 과천 주공 8단지를 31평을 보유하고 계신데 네. 앞으로 향후 전망 좋아요. 거기는 일단 가져가셔야 돼요. 자, 일단은 지역적으로 과천이란 지역은 사실 정부 종합청사 떠나고 다른 공공기관이 좀 입주를 하면서 사실 가장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좀 회복된 상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역이라는 부분은 좋게 교육 환경부터 교통 환경 여러 가지 서울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단 뭐 지역 전화번호가 02로 들어갑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그만큼 서울권역이라고 보는 부분이 밑에 있는 안양하고는 조금 틀리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갖고 계신 게 재건축이에요. 자, 근데 이제 재건축이라는 부분이 향후 좋아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그 도정법이 이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에 대한 어떤 법안에 대한 개정이 훨씬 유리하게 작용되고요. 그리고 또 소형보다는 대형 쪽에 대한 재건축 시장이 훨씬 더 유리하게 한다. 즉 여기 같은 경우는 실거주 목적이신 분도 포진돼 있지만 향후에 재건축에 대한 투자 수요도 늘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있는 그 어떤 대지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속도 그리고 주거 환경 이런 걸 다 생각한다면요. 지금 8단지하고 9단지가 약간 지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땅을 놓고 지금 걸터 앉아 있는 9단지하고의 마찰이 조금 있어요. 하지만 그게 원활하게 해결된다고 했을 때라면 9단지와 8단지 중에서 수혜자는 결국은 8단지가 될 것이고 8단지 지금 대지 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조합원들이 가져가야 될 이익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여기는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냐? 일단은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에 단지들이 계속해서 재건축에 대한 부분으로는 하나 둘씩 사업이 진행이 빨라지면서 기존의 3단지 그 재건축했던 레미안 슈르의 주택가격, 전세 비율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즉 여기는 실거주 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야말로 8단지에 대한 부분이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단지 크기도 큰 편이에요. 1,400세대 정도가 되니까.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조합원이 갖고 있는 금액에 대한 상승 비율은 최하 한 1억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이제 언제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제란 타이밍을 제 예상대로 한 1억 정도 올랐다라고 한다면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100% 다 조합원에 대한 이익보다도 향후에 좀 이렇게 그 사업 진행 속도의 더딤 속에서 조합원들이 약간 이렇게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더 많이 나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걸 또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내가 거주를 목적으로 아니면 투자를 목적으로
또 내가 보유하는 데 있어서 향후 가치가 어떠느냐는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바라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일단은 가져가시되 금액이 조금 상승했다면 그때 가서 다시 상담을 통해서 제가 매도든 아니면 보유든 그때 다시 한번 결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기적으로 보유하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지금 여유 있게 가져가시다가 목표 가격이 달성되면 한 번 더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방송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투자 타이밍 잡는 법과 이곳에 투자하랍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한 대표,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화선 대표님이 진행하는 세미나고요. 토요일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이 되는 세미나입니다. 장소는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 인근이고요. 02-797-03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장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같이 해주신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한 대표님께서 진행하는 세미나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자, 일단은 뭐 투자라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투자 하나를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투자 환경이 안고 있는 부동산 시장 그리고 경제 시장 이런 거를 당연히 기본적으로 넓게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수익형이라든지 또 차익형이라든지 이러에 대한 숨어있는 비결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내가 수익형 부동산에 초점을 갖고 이렇게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시세 차익에 초점을 갖고 출발을 할 것이냐 또 아까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공부 안 하고서는 굉장히 투자하기가 좀 어렵죠. 또 여기 말고도 세금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사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몇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와서 느끼는 어떤 얻어감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세미나에서 여러분 시간으로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윤한 대표님께서 진행하는 세미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함께 해주신 분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한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상담 함께 나눠봤는데요.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상담 내용과 투자 정보는 전문가 조언과 참고 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는 건 아니고요.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매물 소개로 돌아올게요.